안녕하세요. 민족주식사관학교의 부이sem입니다. 민족주식사관학교는 대한민국 넘버원 기법 종목 채널입니다. 주식이 참 쉬워지는 곳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죄송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회차 업로드한 유튜브가 매끄럽지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그런 사소한 실수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고래를 춤추게 하고 부이sem도 춤추게 합니다. 그렇다고 춤 보여달라 이런 댓글 달지 마세요. 저는 춤을 잘 못 춥니다. 먼저 수요일 업로드된 방송에서 공부용으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을 한번 리뷰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좁은 데서 상단 돌파 매매는 비교적 단기 관점에서 매수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종목을 공부용으로 드렸습니다. 먼저 큐렉스 보시겠습니다. 큐렉스 볼린저 밴드 돌파 후에 금요일날 한 10% 정도 수익을 주었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서울리거입니다. 서울리거는 아직 볼린저 밴드 돌파를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돌파를 시도하게 되면 한번 시세를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상기 EV, 이것은 그때 말씀드릴 때도 볼린저 밴드 돌파할 때부터 추적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볼린저 밴드 돌파할 때 추적하면 신규 상장 들어서 상당히 멋진 모습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 다음은 볼린저 밴드 넓은 데서 하단 이탈했다가 안으로 들어가는 자리, 이건 매수 자리다. 단 이것은 중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죠. 사마네트 역시 안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큰 변화는 없습니다. KG 모빌리티 역시 안에서 이탈했다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리메이드 플레이 역시 하단 이탈했다가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도 되고 보이기도 하시죠. 자, 이러시면 이제 제가 드린 추적 종목 외에 본인 스스로도 종목을 찾아서 그것도 추적들을 해보세요. 그럼 이건 다른 사람께 되는 게 아니라 본인만의 기법이 됩니다. 시장은 참 좋습니다. 시장이 참 좋습니다. 코스닥은 목요일까지 880을 넘지 못하다가 금요일 880을 돌파하면서 안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검은 선이 5일선이고요. 빨간 선이 11선이고 초록색이 20선, 핑크색이 61선, 그리고 하늘색 선이 120선인데 말 그대로 정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죠. 주봉을 보시겠습니다. 일봉은 정배열인데 주봉은 어떤가? 주봉도 역시 똑같이 정배열이죠. 단 이제 120주선 위에 하늘색 선만 위에 있는데요. 이걸 제외하고는 정배열입니다. 코스피도 동일합니다. 코스피도 지금 일봉을 보시면 일봉은 정배열이고요. 주봉도 역시 120주선을 제외하고는 정배열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 주식이 또 언제 한번 훅 떨어지면 작년같이 큰 폭락이 오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그런 걱정이 계신 분들은 간단하게 대응하면 됩니다.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여기 보이는 5일선을 이탈했을 때는 조금 현금화를 시켰다가 밑에 11선이나 21선에서 지지를 하고 반등을 할 때는 다시 종목들을 좀 많이 사고요. 이런 식으로 단기 관리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걸 지금 너무 빠르다 그러면 주 단위로 주봉을 보시고 주봉 5주선을 이탈하면 좀 매도를 했다가 역시 지지선을 보고 지지를 하고 올라오면 다시 좀 더 매수를 해서 이렇게 일부 현금화했다가 다시 사고 일부 현금화했다 다시 사고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를 보고 이렇게 하시는 방법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물론 FOMC가 코앞이지만 당분간은 시장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좋은 장세입니다. 그리고 종목 장세니까 좋은 종목 매매에만 신경을 더 쓰시면 됩니다. 오늘 공부할 것은 우리가 매매하면서 많이 궁금해하는 것, 즉 이 종목은 지금 세력이 남아있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단기적 관점, 아니 더 적게는 당일 관점에서 판단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당일 이 종목을 갖고 가느냐 아니면 내일 이 종목을 매매를 할 거냐,
뭐 이런 어떤 단기적 관점에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세력이 나갔나 안 나갔나를 판단하는 건 쉬운 듯해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많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는데요. 물론 세력이 나갔나 안 나갔나는 고점에서 파악하는 겁니다. 저점에서 세력이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고점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그걸 개미에게 넘기고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장대 음봉이 나오면 무조건 세력이 나간 것으로 판단하고 그 종목은 나와서 매수를 다시는 안 하기도 합니다. 물론 종목이 수도 없이 많으니 그것도 한 방법이 되겠으나 그 종목이 다시 이후 일정 기간 지난 후 큰 상승을 한다면 조금 아깝기도 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을 대해선 세력이 나갔나 안 나가를 판단하고 추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상신전자입니다. 사례를 한번 보시죠. 상한가 다음날, 상한가가 빨간 노란색 박스 안에 상한가가 좌측이죠. 그리고 다음날 약 30% 가까이 위아래를 흔들면서 큰 음봉을 주었습니다. 거래량도 근 몇 개월입니까? 작년 11월부터 근 6개월 내에 최고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야, 이거 세력이 다 팔고 나갔구나. 그리고 다시는 안 쳐다보면 후회가 되죠. 왜? 보시죠. 세력은 이 종목을 물론 뺐습니다. 뺐다가 다시 상승을 시키면서 상한가까지 밀어 올리고 전에 털고 나갔다고 생각한 지점보다 더 고점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종목을 계속해서 추적하지 않았다 그러면 좀 아까운 거겠죠. 저희는 이 종목에 들어가서 이 종목을 추적해서 수익을 냈습니다. 저희 정방에서.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서 말씀을 사례로 드린 겁니다. 또 어떤 전문가는 고점에서는 무조건 5일선만 이탈하면 조심하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추적하지 않는다면 이후에 이 종목이 큰 상승을 준다 그러면 조금 아까울 수 있죠. 종목이라는 게 물론 수도 없이 많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터뜨리고 한번 재료가 들어오고 세력들 큰 돈이 들어오면 상승할 가능성이 큰데 말이죠. 자,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삼화전기 차트입니다. 상한가 이후 고점에서 저 노란색 박스 친 부분이 5일선이죠. 5일선 이탈입니다. 그러나 보시죠. 다시 이틀 후에 급등을 줬습니다. 역시 눌림목 매매가 필요한 부분이죠. 앞에 말씀드린 상신전자나 삼화전기의 사례는 사실 시간을 많이 가지고 공부를 하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 다음에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상신전자와 마찬가지로 삼화전기도 저희 정방에서 매매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사례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일봉에서 이렇게 보는 거 다 빼고 세력이 당일 이탈했는가 여부만 아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공부 드리려는 핵심입니다. 참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세력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늘 고점에서 매도한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분봉을 보시는 겁니다. 분봉을 보셔서 최고점에서 최고 거래량이 나오고 주가가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날은 최소한 세력이 매도하고 나간 겁니다. 당일은 더 상승이 어렵겠죠. 보통 이런 경우는 다음날도 상승이 어렵습니다. 보통 5분봉을 주로 보고요. 3분봉을 참조로 보면 됩니다. 자, 5분봉, 3분봉이 최고점에서 최고 거래량이 똑같이 안 나오고 5분봉은 그런데 3분봉이 좀 틀리다. 그러면 1분봉을 또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맞습니다. 주로 5분봉에서 판단하고요. 3분봉을 참조하고요. 아주 급등하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3분봉에서 판단하고 1분봉을 참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나노입니다. 자, 어저께 나노는 상한가를 찍고 8%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거 세력이 나갔나 안 나갔나 참 궁금하시죠? 어제는 당연히 뭐 나갔으니까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걸 조금 더 분봉을 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 보시죠. 5분봉입니다. 최고점에 최고 거래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죠. 3분봉을 보시죠. 역시 최고점에서 최고 거래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을 하기 시작했죠. 최소한 나노는 어저께 세력이 고점에서 팔고 나갔습니다. 오늘이 일요일이니 내일 나노 주가를 한번 추적해 보시죠. 이리 전일 세력이 이탈한 종목은 최소 당일은 물론 다음날 반등도 보통 어렵습니다. 분봉으로 세력 이탈 여부를 보는 것은 당일뿐만이 아니라 바로 다음날의 재상승 가능성까지를 판단해 보는 겁니다. 자,
와이즈버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와이즈버즈는 목요일 날 상한가를 찍고 23%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이 당일날 세력들이 나갔나 안 나갔나 한번 보시죠. 분봉을 보겠습니다. 5분봉을 보겠습니다. 자, 어저께가 아니라 목요일자를 보는 거죠. 이게 최고점이지 않습니까? 이게 최고점인데 최고 거래량입니까? 최고 거래량 아닙니다. 3분봉을 보시죠. 최고점의 최고 거래량입니까? 아닙니다. 최고 거래량이 아닙니다. 즉 와이즈버즈는 어제 상한가를 찍고 23%에서 마감을 했지만 세력이 다 나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한번 보십시오. 물론 여기에서 큰 음봉을 줬으니까 역시 세력이 나간 거 아니야? 세력이 안 나갔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시가가 마이너스 1.5%로 시작을 해서 14%까지 상승을 시켰었습니다. 즉 세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와이즈버즈는 세력이 나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 날도 이런 큰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6월 9일 날은 다시 큰 그 음봉으로 마감을 했으니까 세력이 나갔는지 안 나간지는 오늘 공부 드린 걸 보시고 참조로 해서 한번 각자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월요일 날 이 종목을 거래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고래가 춤을 추고 부이샘도 춤을 춰서 더 좋은 기법들을 지속 공부 드릴 겁니다.